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마련한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김영식 현 서울시 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지난 24일 체포돼 26일 구속됐습니다. 한때 노무현 후보 캠프 기획의원과 열린우리당 시절 부대변인을 역임했던 김 씨는 선거 자금이 부족해 재력가 송모 씨의 돈을 빌려 당선이 됐으나 자신이 진빚 5억 원을 갚지 못해 친구 팽 씨를 사주해 채권자 송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오전 5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비해 370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달 25일 처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신청이 7월 1일부터 접수됩니다. 올해 처음 만 65세가 된 사람은 주소지 국민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전국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에 전달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무 2패의 초라한 성적으로 2014 브라질 월드컵 항해를 마감한 홍명보호가 지난 30일 귀국 현장에서 엿새해를 맞았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은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간단한 행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날 한국 축구는 죽었다는 내용의 섬뜩한 플래카드와 너 때문에 졌어 카페 회원들이 갑자기 선수들을 향해 엿을 투척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에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은 이 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침울한 표정을 지었고 팬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최영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한때 노무현 후보 캠프 기획의원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자신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7년지기 친구를 사주해 청부 살인을 벌였습니다. 최영 기자, 먼저 사고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현 서울시 의원 김영식 씨가 수천억 원대 재력가 송 씨에게 빌린 5억 원을 채 갚지 못해 살인 청부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말 친구인 팽 씨에게 송 씨에게 5억 원 가량을 빌렸는데 송 씨가 빌린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시의원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송 씨를 죽이고 차용증을 가져오면 그동안 내가 나에게 빌렸던 돈 7천만 원을 변제해주고 중국에서 가족들과 편히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5억 빚 때문에 시작된 이번 사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또한 이 둘은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는데요. 김 씨는 완벽 범죄를 위해 대략 1년 3개월에 거쳐 팽 씨의 범행 비용 1,300만 원과 범행에 쓰일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팽 씨는 범행 당일에도 철저히 계획된 행동을 보였는데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2회 갈아탔고 그리고 CCTV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길을 돌아서 서울 내발산동의 송 씨 소유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3월 3일 오전 0시 40분께 저항하는 송 씨를 전기 충격기로 공격한 뒤 손도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죽인 팽 씨는 이후 5번에 걸쳐 택시를 갈아타고 사우나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팽 씨는 중국 도주에 성공했나요? 네, 맞습니다. 팽 씨가 중국 도주에는 성공했는데요. 범행 이틀 뒤인 3월 5일 김 씨의 도움을 받아 중국 도피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5월 22일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된 뒤 6월 24일 국내에 압송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팽 씨가 중국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팽 씨는 구금돼 있던 중국 구치소에서 김영식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 사실을 알렸지만 김 의원은 내가 한국에 들어오면 난 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라는 말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팽 씨의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경찰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의원이 팽 씨의 자살을 종용했다는 말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팽 씨가 내게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해 송 씨를 상대로 강도질한 것이라며 혐의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팽 씨가 했던 김희연 관련 자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가 김희연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발견됐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추가 수사 후에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한 누리꾼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다양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김영식 서울시 의원 살인교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식 서울시 의원 무서운 사람이다. 김영식 서울시 의원 청부살인도 모자라서 자살까지. 김영식 서울시 의원 충격이다. 저런 사람이 시의원이냐. 김영식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김영식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김영식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사람보다 이 돈과 명예를 더 중요시 여겼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7.1%, 370원이 인상됐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 6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차수를 거듭하는 밤샘 회의 끝에 27일 오전 5시 사용자 위원들이 표결에 기권한 가운데 노동계 위원과 공익위원만 표결에 참여해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27일 1%대 낮은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는 수많은 영세 사업자들은 추가로 연간 수조 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청년 고령자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게 자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며 시급 6,700원 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의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고 밝히고 또한 동결과 다름없는 수준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재개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들어보니 노사 간의 첨예한 이해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쉬운 예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부류는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중소업체와 편의점, 음식 배달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인데요. 이번에 결정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체들이 부담하는 임금은 잔업수당 그리고 4대 보험료 등을 합쳐 월 200만 원이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겨우 버티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영세 제조업자들이 고용 노동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를 보기보단 없는 형편에 허리띠를 더욱 조여매야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대선 공약처럼 임금을 올렸지만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그리고 고용인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임금 인상을 낳게 된 것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문제점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주변국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제가 사실상 소득 격차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50% 이상 대폭 인상시켰는데요. 또 보수 정부가 집권한 독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경 보수파인 일본 아베 정권도 주요 기업의 올해 임금 인상률이 15년 만에 2%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흐름의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역시 대대적인 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가요? 네.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자 2011년 뉴욕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금융권에 분노한 군중들이 월가를 점령하라는 항의성 시위를 벌였는데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은 그 같은 시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의 노조가 업종과 규모, 산업별로 쪼개지면서 교섭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임금 인상이 억제된 만큼 불만 분출 위험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경제학자들로부터 이론적 뒷받침을 받기도 했는데요. 임금 인상은 곧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는 임금 주도 성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어 돈을 추가로 더 벌어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는 반면 돈 쓸 곳이 많은 서민층이나 노동자는 소득이 늘어나면 곧바로 지출을 늘리는데요. 이렇게 소비가 되면 기업은 상품 공급을 늘리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신규 투자도 늘어난다는 것이 이 성장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의견이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네, 박근혜 정권도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당초 26.8% 인상 약 6,70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그리고 동결 5,210원을 주장한 경영계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그리고 교섭에만 의존한 결정 방식과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최저임금을 피부로 직접 느낄 국민들 반응도 살펴봐야겠죠.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던가요? 네, 역시 다양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에 따르면 업무의 난이도에 관련 없이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오히려 고용의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최저임금 인상의 기본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계속 올라갈 경우에 그들의 고용 유지에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자칫 노인 실업과 같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도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여줬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시간당 급여 6,700원 주장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라며 시간당 6,000원 남짓하는 임금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엔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은 잘못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가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분은 현재 최저임금 기준 하루 일당은 5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며 한 달 내내 일한다 쳐도 월 100만 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은 만원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슈포커스에서 새로 적용되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드디어 올해 7월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시기에 따라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게 되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분들의 경우는 월 2만 원에서 8만 원만 받게 됩니다. 먼저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읍, 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8월에 생일을 맞아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미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7월에 새로 신청할 경우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입수하는 데 한 달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8월 25일에 2달치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 소득과 재산은 어느 정도이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총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과 부부 노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보자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87만 원, 부부 노인 가구는 월 139만 2천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음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에는 서울 등 7개 광역도시의 부부 노인은 4억 4,208만 원, 혼자 사는 노인은 3억 1,680만 원 이하의 재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지역 부부 노인은 4억 208만 원, 혼자 사는 노인은 2억 7,680만 원, 군지역은 부부 노인은 3억 9,028만 원, 혼자 사는 노인은 2억 6,680만 원 이하면 됩니다. 네,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지 아니면 부부인지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기초연금 적용 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각 수령자별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네, 총 3가지 수령 금액으로 나눠지는데요. 월 20만 원 전액 수령, 그리고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령, 마지막으로 월 2만 원에서 8만 원 수령 금액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20만 원을 받는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소득 하위 70%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인데요. 먼저 국민연금 월 수령액 30만 원 초과자 중 국민연금 가입 시기와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월 10만 원씩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월 2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수령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월 79만 원 이상 87만 원 이하일 경우 자격 조건이 부여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더라도 고가의 자녀 집에 사는 노인은 탈락하게 됩니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자녀에게 월세를 내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고급 승용차, 그리고 골프, 콘도 회원권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급 승용차라도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득권을 인정해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가입 기간에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월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초연금액은 가입 시기와 기간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계산하기는 어렵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월 수령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액을 합쳐 월 5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월 33만 원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졌을 때 기초연금액이 월 14만 원으로 계산될 경우 50만 원의 차액인 3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 기초연금을 월 1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초연금제도 실시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실시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 누리꾼도 역시 많은 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먼저 누리꾼 한 분은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분들은 약자들 중에서 약자이신 분들이다. 때문에 그들분 중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기초연금 20만 원 때문에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나온다면 말이 되겠는가? 따라서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기초연금 20만 원 때문에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불상사는 당연히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즉 정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해야 한다.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기초연금 20만 원 때문에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역시 성장도 없이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국고를 채우려는가? 소득은 성장한 것이 없는데 과세를 더 늘리려는가? 세금도 일종의 사유재산의 징수이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세는 공동체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수긍하는 가운데 각출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겨냥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기초연금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연금제도가 원활히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최영욱 기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마지막 벨기에전을 치르고 귀국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대회를 마감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마중 나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해 선수단과 술을 나누며 격려했지만 일부 팬들의 냉랭한 반응으로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한국 축구는 죽었다며 현수막을 들었고 축구 대표팀의 해단식을 갔던 도중에 선수단을 향해 호박엿을 던지는 야유가 일어났었는데요.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엿 문전박대를 한 일부 팬들은 너 때문에 졌어 카페의 회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많은 축구 팬들이 4년을 기다린 월드컵에서 감독 개인의 인맥 기용으로 인해 모든 걸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엿이라도 던지려는 마음으로 공항에 갔다며 입국장에 나타난 선수들은 국민에게 죄송한 표정 없이 너무도 당당한 영웅의 모습 그 자체였기에 그 모습을 보니 엿을 안 던질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경험하고 돌아온 선수들이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선수들은 조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중 인터뷰를 하던 손흥민은 이 엿을 먹어야 되나요?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흥민은 개인적으로 첫 월드컵이지만 매우 아쉬웠다. 너무나도 큰 경험을 했다. 아쉬웠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월드컵 첫 출전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어서 특별히 선수들끼리 그날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개인 시간을 가지며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슬펐다. 대한민국 선수로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책임감을 느꼈다. 선수들 모두 그렇다고 자평을 남겼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비록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 경험이 앞으로 있을 세계 무대에서 약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는데요. 최형욱 기자, 오늘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나요? 네,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중국 시인 두보의 추냐 시위의 한 구절에 호우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는 말인데요. 이제 장마가 곧 옵니다. 아마 좋은 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좋은 소식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